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폭등 속 일촉즉발 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꼭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응원해 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조금 더 좋은 내용 만들어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 만들어야지 의지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이 상당히 낙관론자입니다. 결국에는 빠지더라도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디에 사야 제일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언제 망하지? 이거를 우리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속보가, 미국에서 나오는 원문 뉴스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정보나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좀 무료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보는 뉴스나 정보들 전부 다 같이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시간 올라온 정보 빠르게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2,609명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꼭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얼 미국 주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인도와 무역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까지는 오케이인데 인도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이랑 일본은 이 미국 쪽의 우호적인 국가가 맞습니다. 근데 인도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인가라고 확인을 해보면 인도는 쿼드, 브릭스, IPEF,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미국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는 협력 플랫폼에 싹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미라 보기 힘들고 완전히 친중이라 보기 힘든, 여기저기 그냥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국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중립국가를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트럼프는 인도와 협의할 수 있다는 언급을 직접 했을까? 오늘은 이 내용 위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뭔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이입니다. 파키스탄이랑 인도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최근에 좀 이 사이가 더 틀어지기 시작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겉보기에는 뭐 종교로 인한 서로의 이 싸움이라고 보겠는데 사실 종교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 22일 카슈미르 지역, 이 카슈미르 지역이 중요한 건데 이 카슈미르 지역이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이제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따로따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분쟁 지역이에요. 싸움이 많겠죠. 하나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 인도령, 인도 관리하고 있는 휴양지인 파헬감 인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테러로 인도인 관광객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쐈겠죠. 갑자기 관광객을 왜 쏘냐 이거죠. 인도는 3명의 용의자 중에 2명이 파키스탄 국적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파키스탄은 야, 뭔 소리냐? 야, 우리는 너네를 쏠 일이 없다. 야, 중립적으로 조사해라. 괜히 우리 범인으로 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는 뭐 일단 알겠다. 근데 파키스탄 보안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을 넘어오려던 무장 세력 54명을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도
어떤 무장 세력이 넘어와서 파키스탄에서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거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살해된 무장 세력이 누구냐? 콰리지다. 콰리지가 뭐냐면 파키스탄 탈레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파키스탄 탈레반은 실제 이 파키스탄 정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 이 파키스탄이 지지하는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 지역 내에서도 파키스탄 정부랑 사이가 안 좋은 이 탈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탈레반이 지금 이 파키스탄을 공격하려고 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걸 보면서 파키스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파키스탄은 인도가 파키스탄 탈레반과 반군인 발루치 해방군을 지원했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쏜 거를 파키스탄한테 너네가 했지라고 하니까 파키스탄은 야 중립적으로 해라 했는데 파키스탄도 무장군이 넘어온 거 야 인도가 시켰고 인도가 도와주는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실 중립적이지 않고 서로 너네가 했지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지금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하나를 던집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중요 수자원인 인더스강에서의 물 공급을 방해하지 않기로 협의한 인더스강 조약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게 인더스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그냥 다른 물이 없어요. 이 인더스강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물을 못 들어가게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인도가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 항공사의 한정에 자국 영공을 폐쇄했으며 유엔이 보니까 좀 위험한데 의미 있는 상호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좀 해결해라. 왜 싸우냐? 뭐 한 마디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하면 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왜? 생존권을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이 물이 아니면 사실 물 떠올 데가 없어요. 근데 인도가 이걸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전쟁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파키스탄은 친중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이랑은요? 미국은 원래 파키스탄을 지원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알카에다 빌라덴 누굽니까? 9.11 테러를 만들었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알카에다 빌라덴을 파키스탄이 일부러 숨겨줬다라고 미국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빌라덴이 이 죽은 데가 파키스탄이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알고 있는데 일부러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랑 미국은 사이가 안 좋은 상태고요. 파키스탄 친중, 그래서 미국이 인도를 밀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인더스강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인더스강의 의미입니다. 인더스강 조약은 세계은행 중재로 맺은 협약이고요. 인더스강 동쪽 지류 세 곳은 인도가, 서쪽 지류 세 곳은 파키스탄 사용 권한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이 6개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오는데 반반 나눠 갖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은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 인더스강이 없으면 물의 80%가 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방해하면. 그래서 이 물이 끊기면 수력 발전도 안 되고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죠. 물이 없으니까 뭣도 못해요. 농업도 안 되고 그냥 생존권이 끊기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더스강 조약을 인도가 파기했다는 건 뭐예요? 너네의 생존권을 내가 위협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전쟁할 수도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에 대한 물길 끊기에 나선 인도는 중국과도 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중국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파키스탄이랑도 싸우는데 중국이 파키스탄 도와주죠. 근데 중국은 또 인도가 있는 물길을 중국이 막고 있어요. 중국이 지난해 이 티베트 남부를 가로질러 인도로 유입되는
브라마 푸트라강 하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 건설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수력 발전이 이 댐을 건설하면 당연히 물길이 약해지고 물이 원래 오는 것보다 약하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인도는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사실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랑 사실 원래는 중립국이긴 한데 약간 미국 쪽으로 살짝 기운 거고, 그걸 알고 미국은 좀 인도를 미국 쪽으로 감은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중국이랑 같은 편인 걸로 이미 확정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정말 침공할 수도 있다. 뭐 48시간, 뭐 몇십 시간 안에 뭐 침공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평화로운 미국 증시에 비해서 뒤에서는 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핵을 보유한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럼 이것만 문제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뭘 하고 있냐면 이번에 미국이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이란 간 4차 핵 협상을 하는데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됐냐? 연기 이유는 미국 정부가 회담에 대해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다. 아니, 협상을 하자면서 좀 태도가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무슨 태도인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1, 2차 회담을 진행했고, 지난 26일에 오만에서 3차 회담을 진행했고, 이번이 4차 회담인데 진행이 안 된 거죠. 이란은 미국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 모든 기지가 이란의 조준선 안에 있다. 야, 너네 어딜 가도 내가 다 조준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예요. 무슨 상황이냐? 일단 미국은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사시에 이란을 확실히 제압하고자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금 중동에 집결해 놨습니다. 그냥 혹시나, 물론 지금 당장 뭐 죽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근데 그 혹시나가 너무 많은, 적히 말하면은 정말 위협적으로 모아놨어요.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타격전단이 중동에 배치돼 있고요.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칼빈슨 항모전단에 중동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수당미사일 154발로 중무장한 수당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조지아가 항모전단을 지원을 하고요. 서태평양 전략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수당미사일 이 원잠이라는 게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도 하와이를 출항해 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야, 다 모여, 해쳐 모여 해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 항모 전단을 다 모아 보니까 6개가 모여 있고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자력 잠수함도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시작하면 인도를 그냥 이란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위협적입니다. 안 싸운다고 해놓고 정말 뭐 야구 빠따부터 시작해서 뭐 강목 다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뭐가 뭐 우크라이나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핵 협상 이 관세 협의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가 살짝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입니다. 파키스탄,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싸움 같지만 결국 뒤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원으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 인도가 인더스강 생존권을 두고 전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입에서 뭐 몇 시간 안에 뭐 싸운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자기네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중국의 대리전이 여기서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중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란산 원유 2차 제재를 가했습니다. 2차 제재가 뭐냐면 이란산 원유를 사는 사람도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게 좀 버릇없네, 매너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협상하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뭐 4차 협의를 미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항모전단 모아놓고 의학 죽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 예멘 지역 앞에 총 6대 항모전단이 배치돼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다 해결되는 것 같다가 아니라 뒤에서는 이렇게 정말 치열하고 위협적이고 정말 누가 하나 잘못 삐끗하면 터질 수도 있는 이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뭐다?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왜? 최근 증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승률 99.9%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정말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자산도 우리가 예금 적금이 아닌 이상 승률이 99.9% 나오는 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우 30, 니케이, 그 다음에 IT 버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자산들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 몇 년에 걸치던 간에 하락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100%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조심히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좀 알고 있고 좀 우리가 오를 때는 분할 매도, 내릴 때는 분할 매수 하는 전략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상황 보고 제가 또 문제가 있거나 좀 심각해지거나 또는 해소가 되거나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일정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정은 이제 제조업 지수,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났고요. 이건 조금 부족했죠. 얘기했고요. 그럼 실업률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예상치만큼 고용 지수는 좋게 나왔고요. 일단 제조업 지수는 좋게 나왔는데 비조제업 지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 팔란티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FMC 금리 동결 가능성 높은데 과연 이 파월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4월에 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 실적 발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결과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TJ 잔고는 6천억 달러 위로 올라와서 지금 아마 부채한도 인상에 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돈 안 쓰고 일부러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혹시나 부채한도 인상이 늦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시간을 벌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미중 전쟁 대리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눈앞에선 좋아 보이지만 뒤로 막상 까보면 정말 위협적이에요. 왜? 누가 툭 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개 항모전단이 모이는 것도 심상치 않지만 파키스탄, 인도의 인더스강 조약 파기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뭐라고요?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 하는 방향을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나와야 되고요. 관세 협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관망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보유자는 홀딩하고요. 신규 진입하는 사람 일단 대기하세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탈 때는 아니에요. 근데 기존 보유자는 보유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라인 때가 새롭게 들어가서 내가 홀딩해야지 할 만한 안정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구간이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분할로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뭐다? 오히려 수익인 사람들은 조금씩 분할로 좀 정리를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분할로. 그래서 7월 고점 가능성 여전히 65%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4월, 5월 저점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지금 잠시 관망 구간이에요. 예, 꽤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대기고 들고 있는 사람만 홀딩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로 전망합니다. 이게 고점이 딱 찍고 빠지는 게 7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상승이 둔화되는 시점이 7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가고요. 제가 시장 변화가 느껴지고 시장 변화가 조금씩 변하는 거를 또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이슈나 좀 미국의 시장의 변화를 줄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매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부탁드리는 게 썸네일 보고 그다음에 안에 영상 내용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함께 좀 시장에 좀 우리가 저가에 잘 매수하고 고가에 잘 매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하나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채널을 제가 이끌어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무료 텔레그램 제가 실시간으로 뉴스 정보 막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저랑 이 미국의 원문이나 미국에서 올라오는 속보들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2,600명 정도 이미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같이 정보 나눠서 미국 시장 대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감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